처음에는 한두 알만 먹던 게 나중에는 이제 서너 알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한 통을 다 복용해도 나중에 효과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묻는 환자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타이레놀 많이들 찾으시죠. 이 타이레놀은 평소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약인데요. 여성분들은 아마 생리통이 있을 때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평소에 생리통이 심할 때 타이레놀 복용하시는 분들 보면요, 별 생각 없이 생리 때마다 당연한 듯 습관처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작용이나 내성이 걱정돼서 최대한 버티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생리 때마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타이레놀 등의 진통제, 정말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레놀뿐 아니고요, 다른 진통제를 포함한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로 간 손상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유럽연합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간 손상 우려로 판매 금지 조치를 했었고요. 대한민국 식약청에서도 주의 공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간 손상이 오게 되면 가장 흔한 증상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구역감, 황달, 오한 발열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간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비록 매일 복용하는 게 아니고 생리기간 며칠만 복용하는 거라고 해도요, 간 손상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드시고요, 반드시 의사나 약사가 알려준 용량을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두 알만 먹던 게 나중에는 이제 서너 알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한 통을 다 복용해도 나중에 효과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이렇게 묻는 환자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점점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진통제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진통제는 내성이 생기긴 어려워요.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증상에 대한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건데요. 진통제 성분은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는 원리라서 한 달에 며칠 정도 복용한다고 해도 통증 물질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반복적으로 복용을 할수록 점점 복용량이 늘어나고 복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월경통도 점점점 심해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내성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자, 이건 타이레놀 등의 진통제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리시에 자궁 내막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을 수축시켜서 자궁혈을 밖으로 빠르게 배출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자궁 수축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리고 이 때문에 생리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이레놀을 비롯한 진통제들은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원리로 진통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즉, 자궁 수축을 억제를 해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생리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미 떨어져서 죽어버린 조직인 자궁 내막 조직이 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된다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자궁 내막이 떨어짐과 동시에 가장 바닥 쪽에서는 또 새로운 자궁 내막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자궁 내막이 잘 자라려면 이미 죽어버린 바깥층 조직은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통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분비를 해서 근육을 쥐어짜줘서 배출을 시키는 건데요, 진통제를 계속 복용을 해가지고 이 수축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빨리 쥐어짜내지 못한 죽은 자궁 내막 조직은 오랫동안 자궁 안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결국 나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자궁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남은 조직들이 노폐물로 작용을 해서 새로운 자궁 내막의 성장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생리시 통증을 더욱 심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돼요. 정리하자면 생리통을 줄이기 위해서 복용하는 진통제가 이 자궁 수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리혈이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남은 생리혈이 노폐물로 작용해서 생리통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용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리 때 심한 통증을 계속 참는 건 조직의 지속적인 염증 작용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생리통은 타이레놀 같은 약을 복용해서 일단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리통이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진통제만 드시면서 그냥 의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생리통이 남들보다 유난히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진통제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넘겨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유독 남들과 달리 생리통이 심하다면 혹시 뭐 자궁에 내 어떤 병이 있지 않을까, 일단 이런 걸 좀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또 어떤 체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의학의 도움으로 충분히 생리통은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마냥 참고 진통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자세한 검사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생리통이나 생리 관련 증상 혹은 생리전 증후군에 대한 정보는 저희 채널 다른 영상에서 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